예술이 젠더를 묻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핀조문이 너무 세게 떨어져가지고 객석에 계신 분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한 150분 정도 신청을 받았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많이 안 오시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는데 지금 이렇게만 봐도 꽉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청년 포럼을 함께 진행할 손희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페미니스트이고요. 요즘은 방송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청년 포럼은 이제 문화예술을 통해서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문화예술이라는 장 자체에서의 성평등을 또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래퍼 슬릭님 아시죠? 예, 그래서 승준님을 비롯해서 찍는 페미, 방송작가 유니언, 여성예술인 연대 분들을 이제 모시고 각각의 분야에서 어떻게 페미니즘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분야들 안에서 어떻게 연대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 그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좀 모셔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의 연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분들이 또 각각의 분야에서 사실은 다수가 옳다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다수가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에 아니야 이거는 틀렸어 혹은 이것은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런 투쟁을 좀 해오신 투쟁이라면 좀 너무 무거울 수 있겠고 그런 싸움과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가 이제 서로 다름을 좀 존중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해를 그러니까 넓혀가자라는 취지로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차별의 언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등을 감각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공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잠깐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떤 구호를 외치고 이 자리를 시작할까 하는데 네. 저와 함께 약간 어색하시죠? 하지만 같이 따라 읽다 보면 기분이 조금 좋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은 네, 이제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문화 예술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타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막 굽이굽이 찾아가지고 신청까지 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이해하면서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짤막한 동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 사이에 위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위계 안에서 혹은 차별 안에서 일상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럼 나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상적인 공포를 느껴야 한다면 불안감을 느껴야 한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기분일까라는 걸 좀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서 이제 동영상을 저희가 짤막한 걸 하나 준비를 했고요. 동영상은 불필요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함께 잠깐 보시고 이야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봤어? 진짜? 와.
여자들이 이제 여름에 조금 파인 옷 입고 하면은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가리고 하잖아. 그건 이제 상대방에 대한 매료고, 이제 남자들도 그거 보고 쟤 왜 저러지? 뭐 자기 가해자 느낌 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 당연하다고 생각이 하잖아. 그건 좀 그런. 네. 여자를 쳐다봤다기보다 뭐 다른 데 쳐다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얘가 나를 뭔가 빤히 쳐다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면은 나만 해도 그러면은 좀 뭔가 불쾌해서 빨리 걷거나 아니면은 괜히 한 번 더 쳐다보거나 그렇게 되는 게 있거든. 남녀 공용 화장실 남자 들어올까봐 되게 불편해.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공용 화장실에서 무서울 것 같아. 앞에 여자 혼자 있으면 괜히 눈치가 보여. 맞아. 괜히 괜히 막 보고 갑자기 막 막 자기 범죄자의 빨리 걸어야 취급하고 막. 자기가 빨리 걸어야 돼. 어. 막 도망가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맞아. 여자가. 왜 없는 척해? 아니, 거기다 놓고 가주세요. 제가 아, 뭐냐고 그렇게라도? 그래, 근데 왜 없는 척해? 나도 자취하잖아. 자취하는데 딱 봐도 자취집인데 여자 혼자 있네. 근데 그 택배 기사님을 막 의심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선례가 엄청 많잖아. 조심을 하는 거지 애초에. 이제 좀 나도 내 뭐- 마음이 이해가 돼. 근데 남자들도 아마 몰랐던 것도 있을 걸? 이해를 못 하거든. 근데 여자들도 남자들이 안 겪어봤다는 건 알아. 근데 이해를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고맙지. 저는 일단 제 여자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남자가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사회가 너무 험악하다 보니까 뉴스도 너무 험악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좀 남자들이 느끼는 것들이 좀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영상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약간 제가 관객분들이 잘 안 보여가지고 객석이 사실은 저희가 이 동영상을 준비할 때까지는 2016년 5월 17일에 있었던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 이후에 뭐라 그럴까요? 여성들이 훨씬 더 일상적으로 느끼게 된, 그러니까 더욱더 실감하게 된 어떤 불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오시기 전까지도 아마 관련된 기사들 좀 보셨을 거예요. 왁싱샵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이것들을 가지고 또 이제 공론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살인 사건, 그러니까 새로운 살인 사건이 또 생겼다라고 말씀드린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전히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폭력이고, 그래서 여성들이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공포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그랬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5월 17일 이후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사건은 사실 전혀 가부장제 사회에선 새로운 사건은 아니었는데 이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의미를 가졌었던 것은 여성들이 이런 식의 폭력과 사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여성의 잘못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뭐 운이 나빠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는 평등하지 않으면 도대체 안전해질 수 없다라는 어떤 감각과 깨달음을 가지고 왔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사건이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대상화하는 것은 안 되지만 또 한편은 그 사건이 폭력이다라고 막 분노를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계속 이야기해가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적은 말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말로 이어지기를 좀 바라고 그랬을 때 실제로 좀 이런 이야기가 잘 안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불안하다, 공포를 느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남성들이 왜 나를 잠재적 피해자 취급을 하느냐라고 화를 내는 뭐 예컨대 여기 동영상도 잠깐 나오지만 아니 택배 기사님 오셨는데 왜 대답을 안 해?라고 이해를 못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했었다라기보다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잠재적 피해자라는 감각이 매우 크다라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을 잠재적 피해자로 만든 이 사회 조건과 싸우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문화를 바꿔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 그 계기였던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뭐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성별 위계 혹은 성적 실천의 위계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위계들을 넘어서서 서로 평등해질 때야 사실은 그런 다양한 차이들이 안전해질 수 있다, 안전하게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계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약간 말이 길기는 했는데요. 뭐 계속 매일매일 갱신되는 어떤 폭력의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좀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포럼은 그런 더 많은 말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이고 그런 더 많은 말이 결과적으로는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마련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7 청년 포럼은 사단법인 여성문화 네트워크가 기획했고요. 여성신문이 주관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박수 한번 쳐볼까요? 제가 잠깐 이게 객석에 계신 분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게 굉장히 기이한 경험이고요. 이제 제가 보기에 연사분들 나와서 말씀하실 때 저랑 비슷한 상황에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되게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진지하더라도 이상하게 웃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공지만 좀 드릴 텐데요. 저희가 오늘 세 분의 연사를 모시고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 없이 세 분 연달아 이야기를 좀 들을 거예요. 맨 마지막 연사분님께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도 들려주실 예정인데요. 그 세 번째 분까지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한 분만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저기 저랑 제가 보이는 분이 딱 한 분쯤 계시거든요. 부담스러우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끝나면 질의응답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질문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메모하시면서 들어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이제 각 그 관객분들 입장하실 때 질문지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 질문지 잘 설문에 답해 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행사를 기획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질문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공지는 포럼 구성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사이다 발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면서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차별이나 폭력에 대해서 이제 사이다처럼 이렇게 폭발하고 김 빠진 사이다 말고요. 뭔가 탱글탱글한 사이다처럼 폭발시키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좀 더 신청을 받으려고 하니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 스텝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굉장히 귀한 선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고요. 이제 드디어 이분 팬들 꽤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연사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페미니즘 무엇인지 궁금하고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속 시원하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을 써오신 저자분이십니다. 페미니즘 전문 출판사인 보말람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너무 잘 아실 텐데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이라고 입트페 아시죠? 페미니즘 서적 중에 지금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점 부담스러우시죠? 네, 작가님 분이 나오실 텐데요. 이민경 작가님이시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본인 스스로 이제 페미니즘 창작자라고 소개를 해주시면서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여서 페미니즘 창작자가 되었는가? 페미니즘 창작자란 이런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이민경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되는구나. 정말 안 보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이민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제 소개도 다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의 주제는 페미니즘 창작자가 뭐예요?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상 제가
많이 받은 질문이기 이전에 제가 제 스스로한테 한 질문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현재 통번역대학원에서 프랑스어 통번역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떤 글을 쓰게 됐고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계속해서 출판사를 꾸려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덧 저를 제 글을 받는다거나 제 강연을 요청해 주신다거나 할 때 저를 괄호치고 이민경 괄호하고 페미니즘 창작자라고 소개해 주시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조차 그게 뭐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게 참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1년쯤 그 활동을 하면서 드디어 페미니즘 창작자라는 이름에 조금 익숙해지니까 이번에는 주위에서 많이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페미니즘 창작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질문을 제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게 될 이야기는 제 스스로 이게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페미니즘 창작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지금 시점에서 제가 어떤 활동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저는 페미니즘 전문 출판사인 보말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첫 번째 책인 입트페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는 책을 독립출판으로 구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4명의 저를 포함하여 총 4명의 친구들이 함께 활동을 하는 페미니즘 전문 출판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보말람은 사실은 프랑스어고요. 마음의 안식, 영혼에 바르는 연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프랑스어가 어원이고 한국말로도 페미니즘의 봄을 알리고자 한다는 약간의 중의적인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를 차리게 되고 나서 이게 가장 최근에 다녀온 행사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함께 이 보말람 팀원들과 저희 물건을 소개하고 또 팔고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총 3권의 책을 현재 출시했고 여러 가지 굿즈들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출판사기는 하지만 단순히 도서만 판매하고 도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페미니즘 컨텐츠를 잘 소개할 수 있는 굿즈도 같이 만들고 또 기획하고 판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저희 이것이 여성 인물 달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역사 속에 숨겨졌던 여성들, 가려졌던 여성들을 다시 불러내서 우리가 매달 달력으로 만나볼 수 있게 하는 제품을 구성하기도 했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페미니즘 관련 굿즈를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창작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어떻게 하다가 페미니스트가 우선 되었고 또 페미니스트로 살다가 어떻게 또 창작자까지 되었는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가 된 계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그냥 살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페미니스트로 보이게 되었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저를 너 페미니스트야? 라고 물어보는 일이 조금씩 생겼고 페미니스트가 뭐지? 라고 다시 고민해 보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친 편입니다. 보통은 2015년에 페미니즘 붐이 일어나면서 많이들 새롭게 접하면서 페미니스트로 정체화를 하신 분도 계신데 저는 그것보단 조금 이전에 페미니즘을 알게 되었어요. 이 페미니스트가 되게 된 이유도 딱히 거창한 건 아니었고 그저 제가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였고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살면서 온전한 한 명분의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관점이자 어떤 새로운 인식론이자 어떤 지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면 처음에는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하는 평범하게 엄마가 말하고 주변에서 말하는 어떤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경력 단절 문제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내가 어떤 걸 가장 좋아하고 어떤 직업을 하면 좋을까 같은 생각을 머릿속에 그리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직업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나는 어떻게 그 둘을 병행해야 할까 하는 문제가 이미 10대인 저를 짓눌러서 그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사이에서 방안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처음에는 저에게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알려다 주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소수자의 인권에 관심을 전반적으로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성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그 다양한 소수자 인권 중에 하나로서 여성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4년 15년에 페미니즘이 대중적으로 그 컨텐츠도 늘어나고 그 화제도 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삶에 더욱더 여성으로서도 그렇지만 또 페미니스트로서도 이 페미니즘이라는 주제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제가 창작자로서 살아갈 생각은 한 적이 없었어요. 다만 페미니스트로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여성 혐오 사건에 열을 올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하고 페미니즘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하는 정도의 혼자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창작자가 되게 된 시점은 바로 이쪽에 이렇게 있는 제 첫 번째 책인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쓰면서부터였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미 많이들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커다란 사건으로 느끼셨을 강남역 살인 사건이 그 계기였어요. 강남역 살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저는 너무 외로웠고 너무 슬펐고 너무 절망적이었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저의 친구들, 저의 소중한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 여성들이죠. 여성인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저와 같은 부정적이고 슬프고 어두운 감정들을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만 이 책에 담긴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한두 명 만나면서 이 이야기를 접하다 보니까 단순히 제 친구들만 그런 저와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제 친구의 친구 혹은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들도 똑같은 감정을 비슷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대체 내가 혼자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소화해내기에 너무 버겁고 하는 감정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내가 나의 친구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를 넘어서 내가 얼굴을 모르는 한국 사회의 어떤 다른 여성에게도 내 목소리가 전해진다면 좋겠다라는 결심을 해서 이게 뭐 책이 될지 팜플렛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한번 써보자 하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책 분량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러면 출판을 해야겠다, 뭔가 만들어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만들어지게 된 건 이 책인데요.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저희 봄알람 팀원이 총 4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자가 저고요. 편집자, 디자이너, 마케터 이렇게 한 명씩 각각 하나의 기능씩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책을 내본 적도 없었고 출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페미니스트 그룹의 온라인에 나는 이런 내용의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라는 공고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디자이너와 편집자가 연락을 주었고 또 이제 마케터 연락을 주었고 해서 4명이 하나의 그룹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굉장히 바쁘게 매일매일 새롭게 일을 해내다가 결국 6월 말쯤에 6월 말해서 7월 초쯤에 이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금 보셨던 그 책은 이 4명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명 다 물론 디자이너와 편집자가 각각 이미 출판 경력이 있기는 했지만 각자 페미니스트로서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이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이전까지 하지 않은 새로운 형식의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모였거든요. 그래서 4명이 일단은 모여서 일을 하다가 봄알람이라는 이름도 그 뒤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판매하거나 어떻게 이 기금을 모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막 시작한 텀블벅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형식을 차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어쩌면 인터넷을 SNS를 하신다면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저희 책의 초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도 구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광고 문구인데요. 그 이벤트는 아니네요. 이 광고 문구인데 저희가 처음에 책을 이제 텀블벅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는 책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워드도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책 말고 다른 상품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여기 보시면 스티커, 머그잔, 보틀 라이터, 금속 배지처럼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어떤 문구를 디자인 상품으로도 만나볼 수 있게끔 독서 경험을 확장할 수 있게끔 하는 굿즈들도 고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3주 정도 펀딩 기간을 거친 다음에
총 이제 4,300만 원이 넘는 높은 금액을 기록하면서 펀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책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지금도 현재 출판이 정식적으로 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이 출판이 되고 나서 두 번째 책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같은 멤버들끼리 이번에는 우리에게도 계보가 있다라고 해서 지워졌던,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역사 속에 지워졌던 여성들의 계보를 찾아가는, 페미니스트들이 자신의 계보를 만드는 어떤 워크북을 구상하게 되었고, 여기도 역시 그 리워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역시 비슷한 금액으로 펀딩에 성공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정식적으로 계속 출판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어떤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두 번째 책에 관련되었던 굿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달력들 아까 보셨던 것도 다 이 두 번째 책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앞에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의 굿즈들이고, 여기 보시면 1번은 메갈리아의 반란이라고 저희 첫 번째, 두 번째 책을 텀블벅으로 진행한 뒤에 정식 출판으로 출판된 세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렇게 프로파간다라는 주말 팝업 스토어였어요. 페미니즘 팝업 스토어를 이태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페미니즘 창작자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는 창작자가 되겠다는 어떤 결심이 없는 상태에서 페미니즘을 누군가에게 전하겠다. 세상에 더 많은 말, 아까 손희정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더 많은 말이 나와야 한다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안하다가 제가 보여드린 이런 책이나 굿즈들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시대 창작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마켓을 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주말 동안 한 달 정도 이루어졌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페미니즘 페스티벌 페밋이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줄이 굉장히 길죠. 이 밑에도 여기까지도 이렇게 줄이 길지만 저 안에까지도 줄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이것도 탈영역 우정국이라는 공간을 빌려서 당시에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 직후에 창작자로서 나서게 된 우리 페미니즘 창작자들이 한데 모여서 자신의 어떤 작업물들을 판매하고 또 보여주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긴 저희 책도 들어있고 또 저희 것이 아닌 굿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페미니즘 창작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들이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 보여주고자 하는 것,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어떤 슬로건부터 시작해서 책을 비롯해서 다양한 물건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페미니즘 창작자로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저 역시도 페미니즘 창작자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이미 되고 나서도 사람들이 나를 페미니즘 창작자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도 그게 뭐지? 하면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그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나섰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 창작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를 조금 더 낫게 만들고 조금 더 다양한 관점이 세상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한 정해져 있는 기존의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창작자들이 요즘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물어보신다면, 기존의 문화에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추가됐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문화들은 기존에 많이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인데 대거 등장을 하게 됐죠. 2016년에 강남역 살인 사건을 기점으로 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렇게 해서 기존의 문화에 새로운 식의 문화가 유입되기도 했고, 동시에 그런 이 문화가 페미니즘이 페미니즘의 이야기를 담고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함으로써 이미 자연스럽게 존재했던 기존의 문화 역시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새롭게 비판되고 또 새롭게 요구되고 하는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페미니즘 창작자들의 역할, 또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어떤 이 수용자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문화예술계가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우연히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사건 때문에 창작자로 사회에 나서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다양한 창작물들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창작자로서 한번 나서고 싶다면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동시에 또 수용자로서 생산자로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으셨어요. 제가 임용 과정 맨 마지막에 잠깐 떠신 건가요? 네, 저분이 저렇게 떠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조명 탓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 보셨잖아요. 보말람이 만들어지기 전이었던 걸로 아는데 입트패가 텀블벅에 올라왔을 때 저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달성 퍼센테이지가 2184% 달성을 하면서 사실은 그때 페미니스트 문화 운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페미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었던 것 같아요. 페미니즘 이때까지는 어디 가서 저 페미니스트인데요. 그럼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네가 뭐라고? 이런 식의 반응을 10년 넘게 경험하다가 페미니즘이 팔리는 것이 된다는 게 사실 좀 충격적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이제 페미니즘 내외로 이야기됐었던 구호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은 돈이 된다였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페미니즘은 돈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어떤 현상을 선도하고 있거나 이제 리드하고 있었던 작가 페미니스트 창작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민경 작가였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랬을 때 사실 페미니즘 외부에서 페미니즘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시끄럽고 듣기 싫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또 하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본주의에 영합해서 물건 팔려는 거 아니냐, 굿즈 팔려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어쨌거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굴러가는 메커니즘의 중심에 시장이 있는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돈이 된다는 말은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즘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자본가가 되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유통되는 가치로서 페미니즘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에 저는 가깝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팔리는 걸 보고 있으면 그 사회의 주류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무엇이 지배적인 가치관인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전까지는 사실 페미니즘의 의미는 그렇게 팔리는 것이 아니었던 셈이죠. 근데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은 돈이 된다라고 하는 구호는 페미니즘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과 거의 흡사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향력을 좀 발휘하다 보니 제가 맨날 비판하는 게 한남 예능인데요. 남자들만 나오는 예능이 있잖아요. 그 예능판의 판도를 지금 바꾸기 위해서 예컨대 까칠남녀라든가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 계시군요. 제가 거기 출연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뜨거운 사이다 같은 이제 조금씩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어쩌면 페미니즘 창작자들이 해온 일의 효과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제 그다음 연사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그러면 페미니즘이 지금 이제 이민경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했었던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뭐랄까요, 여성이 제외되어 있는 혹은 다양한 소수자가 제외되어 있는 제가 뭐 농담처럼 한남멘터라고 얘기했지만 한국 남성 중심의 어떤 문화판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다시 쓰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목소리를 기입함으로써 확대시켜온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들 안에서 더욱더 페미니즘이 뭘 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페미니즘의 과제를 저한테 물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정치 세력화와 횡단의 정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정치 세력화는 첫 번째로는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에서 여성들이 했었던 게 저는 세력화였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일상적으로 겪는 경험을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해서 단절된 상태 안에서 나 혼자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화된다는 말은 집단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집단을 만들어서 목소리를 내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정치 세력화였다고 한다면 전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과 여성을 지지하는 여성이 아닌 비여성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횡단의 정치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어떤 정체성으로부터 다른 정체성을 만나고 그 정체성과 연대하는 것을 저는 횡단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과 저희가 보여드렸던 불필요한 불편함 같은 거, 두려움 같은 동영상에서 보시듯이 여성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포와 폭력과 두려움 당연히 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 안에 갇혀서 나는 여성이고 이게 두렵고 이게 부당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의 부당함으로부터 타인이 처해 있는 어떤 정체성의 부당함을 보고 함께 손을 잡는 작업이 있어야만 사실은 지배적인 가치관과 위계를 해체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운동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걸 페미니즘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만 얘기하자면 루팅 앤 시프팅이라고 말하는데 나의 소수자 정체성에 뿌리를 내리되 다른 사람의 소수자 정체성에 손을 잡는, 그래서 시프팅을 하는 역할을 해내는, 이게 페미니즘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랬을 때 오늘 이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젠더의 관점을 보면서 문화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데 우리의 관점을 확장시킬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실 분은요, 작년에 개봉했었나요? 2016년에 개봉을 하면서 굉장히 화제를 많이 불러 모았던 다큐멘터리인데요. 지보이스라고 하는 게이 크로스를 5년 동안 따라가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완성한 것인데, 위켄즈라는 다큐가 있었습니다. 그 위켄즈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관객들이랑 만났고 베를린 영화제에 가셨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 최초로는 관객상을 수상하셨고요. 들꽃 영화제에서 또 상을 수상하시기도 한 이동화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켄즈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위켄즈를 감독한 이동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맞을까? 게이가 맞을까? 여전히 10년이 지났는데 왜 우리는 노래를 못할까? 10년이 넘었어 데뷔해서 머리 올린 지 일단 애인이 생겼고요. 애인이 그만두면 나도 그만둘 거야. 수십 년을 내 연애를 준비하든지 연애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잘 사귀어요. 사실 멋있고 섹시하다기보다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연기하지만 일반 흔한 게이들의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노래에 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좀 있었고 배제받고 있구나라는 걸 좀 첫 번째로 느꼈던 경험이에요. 저는 지보이스를 하는 이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때 비가 왔어요. 엄청 울었어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함께 가자고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은 더 얘기해야 되는 것 같고 더 노래 불러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지보이스인가 봐. 사랑도 사랑이었네. 방금 보신 거는요, 저희 개봉할 때 공식 트레일러였고요.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위켄즈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위켄즈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저는 위켄즈와 위켄즈의 주인공인 지보이스, 한국 최초의 게이 합창단인 지보이스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제목이 좀 거창하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1000번은 부를 수 있을 것처럼. 이게 저희 개봉할 때 이제 배급사에서 붙여주신 카피인데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보이스 활동도 이런 게 있고요. 저희가 지보이스 단원들이 10년 넘게 활동하면서 겪은 이야기들, 상처들, 아니면 감동들, 이런 것들이 이 문장에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제목으로 잡았고요. 네, 이거는 제가 처음 이제 위켄즈를 기획할 때 기획안에 썼던 문구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위켄즈라는 제목을 왜 썼냐면 지보이스는 합창단인데 매주 일요일만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어쨌든 다들 학생이기도 하고 직장에 다니기도 하기 때문에 주말에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평소에 이제 친구들이나 직장이나 가족들한테 커밍아웃을 하지 못한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자기가 게이임을 평소에 드러내지 못하다가 주말에 이제 게이 친구들 만나면 이제 지보이스겠죠. 지보이스 만나면 그런 남자들에 대한 수다, 그다음에 게이로서 뭐 뿜어내고 싶은 끼,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껏 수다도 떨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위켄즈라는 이름도 그렇게 지었고요. 그래서 그게 사랑보다, 연애보다 우린 더 짜릿하다, 이 주말이, 뭐 이렇게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아시겠지만 위켄즈는 지보이스의 활동을 다룬 다큐멘터리고요. 지보이스는 한국 게이 인권 운동 단체 친구사회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 안에 소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
한 1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게이들이 모여서 노래를 연습하고 하는 합창단이었다가 2006년부터 처음 이제 공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3회, 14회 정도 공연이 되는데요. 매년 정기 공연을 하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10주년, 그들의 10주년 공연을 중심으로 기록하면서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영화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저는 이제 지보이스 단원들이랑 디플 하면서 이들의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그들의 끼도 너무 부럽고 거침없는 수다. 그 다음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풍부해서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 울어요. 그럼 울면 한 사람이 울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다 울어요. 그래서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어떤 열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캐릭터들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걸 꼭 기록하고 싶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저도 뭐 직업이 따로 있었고 그냥 우리는 이런 얘기를 어떤 좋은 감독님이 나타나셔서 기록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다가 몇 년이 지나도 이제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죠. 실제로 소수자의 이야기를 누가 이제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구나 이제 하다가 마침 그때가 친구 사이 한 20주년 정도 되는 해였는데 이제 친구 사이 2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해보자. 그러니 네가 감독을 해라.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돼서 시작이 된 거였어요. 물론 그 외연적인 동기는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사실 단원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겪으면서 단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시간, 즐거운 의미 있는 시간들이 영원하지 않구나. 우리가 이거를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구나. 약간 이런 자각들이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 해보자라는 이제 다들 의지가 생겨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쉽지 않은 건 뭐냐면 커밍아웃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합창단인데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근데 얼굴을 드러내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중창단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 풀샷을 잡으면 나머지를 다 블러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제 하면서 이제 토론회도 하고 우리가 왜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가? 커밍아웃을 왜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걸 운동의 관점에서 소수자이니까 더 드러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토론하면 또 울고요. 그래서 맨날 울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너무 힘겨운 과정이었는데 저희도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친구 사이에서 조금의 투자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텀블벅을 했거든요. 텀블벅이 큰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텀블벅에서 후원을 받고 또 서울영상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경기영상위원회 이런 각종 그 다양성 영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 이제 다 어플라이를 했는데 어쨌든 운이 좋게 다 받았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순간이 하나였는데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제 서류가 통과돼서 인터뷰를 하는데 심사하시는 분이 정말 이렇게 게이 합창단을 찍는 거면 모두가 블러 처리를 안 하고 나오는 것이냐라는 게 첫 질문이었어요. 그때 뭐 대답은 그렇게 했죠.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오픈이 가능한데 조금씩 설득하고 있고 더 개봉할 때쯤 되면 더 많이 오픈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성소수자의 이미지는 그거구나. 블러에 가려진 그게 자이든 타이든 간에 거기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숨겨지거나 하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그때도 이제 어쨌든 심사위원이 잘 봐주셔서 지원금을 받아서 제작을 하게 됐고 개봉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 모자이크를 없애도록 단원들을 독려해야겠다. 근데 이게 의지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제 단원들 보면 집에 커밍아웃 했다가 쫓겨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단원의 어떤 뭐 집이 있는 단원 집에 재워주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면 뭐 친구 그 지보이스 악보집 같은 걸 가방에 들고 갔는데 책상에 놨는데 뭐 아버지한테 들키고 근데 그걸 이제 둘러서 해명하는 게 뭐 이거 지보이스는 게이 합창단이 아니고 무슨 뭐 서울 청년 합창단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10년을 버틴 단원들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기록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했고요. 이 활동을 하면서 이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김조광수 감독 아시죠? 그분 결혼식 때 지보이스가 이제 무대에 섰거든요. 축가를 하러.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어떤 혐오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똥물을 뒤집었어요. 사실 그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은 앞에 있어서 안 뒤집었었고 뒤에서 노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코러스들이 이제 다 덮어쓰고 그때 변용주 감독님이랑 이혜영 감독 그 사회 보셨던 감독님 세 분도 다 뒤집었었거든요. 근데 앞에서 광수형이 이제 저희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괜찮은데 그래서 막 단원들은 굉장히 놀랬죠. 사실 똥물을 뒤집어 쓴 거니까. 그래서 근데 단원들이 이제 끝까지 노래를 다 하고 꿋꿋하게 노래를 다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천막에서 이제 울음바다가 터진 거예요. 다들 옷 닦아주고 벗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경험이 가장 직접적으로 처음 느낀 어떤 혐오 폭력의 형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도 충격인데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인터뷰를 하면 제일 어린 단원이었을 거예요. 한 단원이 그래도 그게 칼이나 무슨 화학 물질 같은 게 염산이나 이런 게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의젓하게. 그렇구나 생각이 정말 들었고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성소수자 혐오 범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뭐 아까 말한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도 있지만 혐오 범죄는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게 시작되는 국면인가라는 두려움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앞으로 더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그리고 심지어 지보이스 이제 그때 음악 감독하던 형은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더 앞으로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고민했었는데 오히려 단원들은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시 지보이스를 왜 계속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게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대견했고 이제 그 이후로 모자이크가 조금씩 줄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자이크를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을 개개인을 단원들 개개인을 모자이크 바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설득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그다음에 경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소규모 공연 같은데 거리 공연 같은 데서 같이 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이 굉장히 컸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단원들이 많이 모자이크를 걷었고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이제 위켄즈 다큐 중간 시사 같은 걸 했거든요 단원들한테. 근데 그거를 그냥 사무실에 프로젝트로 쏴서 하지 않고 일부러 극장을 빌렸어요. 극장을 빌려서 가편본을 이렇게 크게 쏴줬거든요. 근데 자기 얼굴이 되게 크게 나오는 극장 스크린에 걸리는 경험은 극히 많지 않은데 이게 단원들한테 좀 자극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자기가 예쁘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또 모자이크가 몇 개 거치고 이러면서 어쨌든 개봉할 때쯤 돼서는 뭐 급하게 사정이 생긴 친구들 뭐 한두 명 빼고는 거의 다 이제 블러 바깥으로 나와서 당당하게 이제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이제 영화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지보이스를 그게 저는 지보이스의 양적 성장도 있지만 질적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거 보시면 이게 1회 때 사진이에요. 이렇게 2003년에 만들어서 공연을 못 하다가 2006년에 처음 용기를 내서 했는데 이제 되게 극장도 종로에 있는 반줄이라는 복합문화 공간인데 되게 조그만 극장에서 한 10여 명 남짓 이렇게 해서 부르다가 이제 이게 11주년은 되게 극장도 화려해지고 뭔가 지금 때깔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성장을 거쳤고 그 과정이 아마 위켄즈를 찍는 과정을 함께 한 것 같아요. 5년 이상 찍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보는 것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적이었고요. 그 다음은 함께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 이거는 지보이스 단원들이 10주년 공연 때 자기들의 언어와 자기들의 사진 그다음에 자기들의 노래를 가지고 10주년 공연 중간에 틀었던 짤막한 영상이에요. 이거를 함께 보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내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요. 노래를 너무 못하네요. 사실 이게 지보이스의 가장 큰 숙제거든요. 아마추어 합창단이어서 물론 개 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합창은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우리가 맨날 그러거든요. 이제 혐오 세력들 만나면 그들이 우리를 혐오하고 뭐 돌을 던지면 우리는 사랑하고 노래와 화음으로 맞설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좋은 말인데 우리 화음을 못 맞추지 않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농담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지보이스는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이런 자기 고민의 과정을 좀 거친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위켄즈를 찍으면서 제가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같이 보면서. 그래서 지보이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외부 공연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파업 현장에도 나가고 뭐 문화제도 가고 그래서 팽목항도 가고요. 뭐 광화문 촛불 집회도 나고 불러주는데 어디든 다 갔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쌍차 노래패 그 쌍차 평택 공장에 가서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거의 초창기인데 연대 공연의 초창기인데 그때 이제 우리도 되게 설레고 두렵고 뭐 이러면서 갔는데 이제 거기 계신 이제 일반 노동자분들도 조금 놀란 거죠.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쟤들이 게이라는데 게이 합창단이라는데 여기 왜 와 있나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어색해하다가 그 이듬 한 2년 뒤에 저희가 시청을 점거했을 때 그분들이 지지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때 되게 뭉클한 순간이었는데 이게 처음이 어렵구나. 처음이 어렵고 우리가 약자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회적인 약자든 어떤 순간 어떤 성적인 약자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이 스킨십과 경험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단원들도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저희가 그 한진중공업 그 김진수 위원장님 그 고공 크레인 농성할 때도 부산에 갔었는데 희망 버스인가 갔었는데 한 단원이 이제 미국에서 살다 온 애예요.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유쾌한 친구인데 거기 문화제를 가서 공연을 한대요. 길거리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가고 싶다고 부산에 그 문화제 공연하는데 가고 싶다고 했는데 걔는 그게 무슨 컬처 페스티벌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무슨 히피들이 이제 락 페스티벌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되게 에스닉한 옷을 골라 입고 여기 가죽 밴드를 두르고 이제 자기가 그 당시 썸 타던 친구랑 같이 공연하겠다고 내려갔는데 내려가자마자 체류탄 맞고 물대포 쏘고 아스팔트에서 노숙하고 다음날 아침에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위켄즈 최종별은 잘렸는데 전 그 인터뷰가 너무 좋은데 자기가 너무 충격적이고 힘든 순간에서도 그날 아침에 노숙하고 한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내려가서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불러도 못 부르는데 10명이 부르면 얼마나 못 부르겠어요. 근데 그 지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투쟁가도 아니고 어쨌든 약간의 민중가요와 지보이스 노래를 섞어서 부르는데 그 지친 사람들한테 자기가 갖고 있던 핑크빛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술이 안 깬 거 아니냐라고 농담을 하긴 했는데 자기는 공연할 때마다 그런 걸 느낀대요. 그래서 지보이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상상일 수도 있고 그냥 본인의 충만한 상상일 수도 있지만 그게 실제로 있든 없던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지보이스는 지금도 활발하게 연대 공연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단체나 행사가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시면 일정만 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니고요. 그래서 이건 그 연대 공연 장면인데 서울역에서 공연할 때고요. 조기가 이제 쌍차 노래패 함께 꾸는 꿈 팀에서 노동자분들이랑 같이 부르는 장면인데 그때 이제 단원들이 되게 놀랐어요. 남자 합창단 목소리 이런 거구나. 이 쌍차 형님들 부르는 거 보고 처음 알았다고. 근데 같이 부르는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 한 번 있었고요. 근데 여기는 시청 서울시 인권 현장 폐기되었을 때 그때 이제 시청 점거 성소수자들이 무지개 농선단을 꾸려서 했을 때 이제 공연하는 장면. 그래서 다른 아는 언니들 같은데 여기 여성 합창단이 또 있거든요. 그분들과 같이 공연하던 장면입니다. 끝났구나. 네, 사실 저 위켄즈 개봉하면서 이제 GV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도 많이 다니는데 GV 가보면 지방에는 이제 독립영화고 이런 거 인디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예술영화 전용관 같은 데서 주로 상영을 해요. 제 객석이 한 50석 미만 되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그 지역에 영화를 알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영화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웬만하면 영화를 좋아하셔서 오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영화인지 모르고 온 거예요. 위켄즈를 보러 갔는데 이게 이제 한 50대 후반의 부부셨는데 이제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같이 입고 되게 보시면서 우리는 되게 보면서 되게 조마조마했고 저분들이 어떻게 보실까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제 끝나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실 처음 봤는데 이제 게이들이 사랑하고 헤어지고 뭐 울고 웃고 뭐 또 사랑하고 뭐 차이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기랑 똑같다고 이게 깔깔깔깔 웃으시는데 너무 안도가 되기도 했고 사실 이제 똑같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사실 똑같음도 있고 사실 다른 것도 있잖아요. 게이지만 똑같아요. 게이라서 달라요. 이 간극의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똑같다는 어떤 그런 처음에 스킨십을 좋게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았고요. 앞으로는 그 사이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풀어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끝으로 이거는 저희 이제 GV 할 때 홍보물인데요. 이제 박진희 씨도 도와주셨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끝으로 그 GV 할 때 어떤 분이 자기도 성소수자이고 성소수자 어떤 단체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 이야기도 나한테 찍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랍기도 했고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단체들이 자기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어떤 게이의 문제만은 아니라 게이, 레즈비언, 뭐 바이섹슈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양한 젠더를 가진 주체 혹은 젠더를 거부하는 주체들조차도 성소수자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와 감정과 사건과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욕구가 있구나.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스스로 그런 걸 좀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위켄즈도 그런데 좀 자극을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동환 감독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극장에서 보고요, 엉엉 소리내서 나중에 울다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그냥 계속 노래를 못한다고 강조하셔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볼 마음이 없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화 안에서 믹싱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제가 이제 막 앞에서 횡단의 정치니 막 이런 얘기하고 들어가서 아주 잠깐 후회했거든요. 이론 공부한 사람이라 갑자기 이상한 언어가 나올 때가 있는데 왜 그런 어려운 말을 했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감독님 말씀해주신 그 지보이스의 활동이 사실은 횡단의 정치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로서 경험했었던 어떤 차별이나 억압 같은 것들로 그걸 푸는 어떤 과정에서 노래를 하시기도 할 텐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회 다양한 어떤 운동과 투쟁의 현장들을 연대하면서 이게 정말로 꼭 보셨으면 하는 게 지보이스가 화음을 정말 노래 진짜 처음에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이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소리를 맞춰가고 화음을 쌓아가는 것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그 화음을 같이 쌓아가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디로 갈까를 생각했을 때는 한동안 저는 위켄즈의 그 함께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잠깐 떠오르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한 가지 이제 감독님이 코러스 한 명 한 명 그 블러 처리, 모자이크 처리 벗기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사실은 동성애자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너네들이 도대체 무슨 차별을 받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냥 내 눈에만 안 보이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한 사회에서 가시성,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야말로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신문이라든가 TV 이런 곳들에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는가를 떠올려 보면 너무 명백하죠. 네, 40, 50대 비장애인 헤테로일 거, 이성애자일 거라고 상상되는 남성들의 얼굴이 대다수거든요. 그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목소리를 낼까라고 생각하면 감독님 해주신 이 작업이야말로 사실은 그런 보이는 얼굴의 다양성을 더 늘려왔었던 되게 감사한 작업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사를 모실 텐데요. 뭐랄까 좀 더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마음을 좀 만져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있습니다. 홍대 인디씬에서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오늘 막 되게 노래 기대하고 오신 분들 많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이분이 한 번도 대중 앞에서 그러니까 노래와 다른 이야기들을 하셨을 페미니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인디 뮤지션인 시화님 모시고 노래 듣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늘 부르던 노래, 정말 공연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부르던 노래를 첫 곡으로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가 오늘은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하고 선곡을 했어요. 제가 오늘 노래하고 말씀드릴 주제는 제 마음속에 있는 여성 혐오, 제 안에 있는 미소진이에 관한 이야기예요. 언젠가부터 저 나쁜 사람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미소진이에 대해서 막 생각이 많아졌을 때 어느 날 돌아보니까 사실 제 마음속에도 그런 사고방식, 선입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부터 또 달리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부를 이 노래 가사에 그런 제 생각이 그대로 적용돼서 여러분께 의미 있게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제목은 랄랄라고요. 제가 맞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왠지 호응이 안 맞는 문장을 말한 것 같고. 여기 앉아서 좀 전에 있었던 자리를 본다. 묘한 기분. 저기에 있었던 내가 보인다. 저 하늘, 저 나무, 저 그늘, 저 계단, 여기서도 저기서도 똑같아 보일까. 저 하늘, 저 나무, 저 그늘, 저 계단, 거기에 있었을 땐 볼 수 없었지. 흐르는 물소리, 떨어지는 꽃잎 발소리, 내는 것도 조심스럽게 흐르는 물소리.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네요. 저는 지금 들려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조금은 조용하다고 해야 되나요? 차분한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어요. 제가 부를 노래는 제가 직접 만드는 싱어송라이터이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심이 많고요. 또 나와 다른 사람이 맺는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맺는 관계도 포함해서 그런 주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 노래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기곤 합니다. 이거를 하면 나온다는데 나와요? 아직 할 때가 아니었구나. 예, 이게 계속 이상해지네. 이걸 할까요? 제 얼굴 나올 때 좋았는데, 그쵸? 여기 앞에 모니터가 있어요. 노래하면서 제 얼굴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웃게 되더라고요, 자꾸. 나르시시스트.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 그런 관계에 제가 관심이 많고 또 저와 맺는 관계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 저는 또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만나는 것보다 한 사람씩 만나서 깊은 얘기를 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여럿에게 제가 뭔가 외치는 노래라기보다는 한 사람에게 전하는 이야기, 조금 토닥일 수 있는 말,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말, 그런 것들이 노래가 되고요. 그렇게 노래를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 가장 내밀한 이야기가 가장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어떤 커다란 이야기보다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여성 혐오 미소진이라는 말을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원래는 미소진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성 혐오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일본 서적 우에노 치즈코 선생님의 책에 여성 혐오를 혐오한단가? 네, 그 책이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그 말이 퍼지게 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일단 우리는 혐오라는 말을 알잖아요. 누군가를 싫어한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여성 혐오라고 하면 여성을 그냥 싫어하는 걸로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성 혐오라는 새로운 개념을 담은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보다는 원래 만들어졌던 미소진이 번역되기 전에 단어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미소진이라는 말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소진이는 그리고 제가 트위터를 통해서 공부한 미소진이는 정말이에요. 트위터가 저를 길렀어요. 네.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든 태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넘겨서 이렇게 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태도는 제가 가장 체감하는 건 뭐냐면 저 음악가로서의 저를 지칭할 때 그냥 싱어송라이터라고 하지 않고 여성 싱어송라이터라고 꼭 부르더라고요. 네. 제가 스스로 싱어송라이터라고 칭하는 거 말고는 어디 가서도 여성 싱어송라이터 시와 이렇게 소개를 많이 받아요. 그것의 의미를 아시겠죠? 남성과 애써서 구분짓는 이름표를 붙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이 온 세상에 미소진이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게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모두 그걸 내면화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저는 노래 시작한 지 10년? 2006년에 시작해서 10년, 11년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30살에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41살인데 이렇게 해오면서 이런 자리에도 초대받아서 말을 하고 어디 가서 공연을 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모이고 저 나름대로는 어떤 성과를 내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제가 이 세상과 지금의 시스템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체제 반항적이고 뭐 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이거 틀렸어라고 계속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면 아마 지금 이렇게 뭐랄까 노래로서 밥벌이를 하며 살기가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러한 지금 현재 우리 세상의 상황에 순응하고 있는 어떤 것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순조롭게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게 넘어갔네요. 제 안에도 미소진이가 가득하다는 건데요. 일단은 저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누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이대 출신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대생을 보는 편견을 피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편견을 피하겠다고 하는 행동은 사실 그 편견을 강화시키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편견이 편견이라고 알리고 싶었으면 나 같은 사람도 있어. 이것도 좀 이상한데 이렇게 당당하게 그냥 저인 그대로를 내가 뭐 이대를 나왔건 뭐건 상관없이 할 텐데 그 편견에 갇히는 게 싫어서 피해 왔더니 오히려 그 편견을 강화하는 데 제가 도움을 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 학교 다닐 때 너 이대생 안 같아 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깨가 으쓱했어요. 칭찬받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기분 이해 안 가세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러면 저만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어떤 이대생의 전형에서 나는 벗어나 있구나.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노래를 시작하고 나서는 이렇게 홍대에서 노래하는 여자 뮤지션들에게 여신이란 칭호를 참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약간 드레시하고 흰 옷 막 입고 나오면 여신이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시와는 다른 홍대 여신들이랑 다르대. 그러면 또 나는 그래? 나 괜찮아?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좀 좋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깊이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 좋더라고요, 기분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제 안에 있는 편견, 미소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드러내는 방식이 그런 거였어요. 이해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신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네. 더 잘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잘 안 되네요. 역시 저는 노래를 해야 되나 봐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다음에 제 안의 미소진을 또 어떻게 발견했냐면요. 저는 남자 뮤지션에게 좀 더 관대했어요. 좋아하는 뮤지션이 누구냐 꼽으라고 하면 여자 뮤지션은 진짜 드물고요. 남자 뮤지션이 많은 거예요. 이유는 제가 본 한에서는, 제가 만났던 사람 한에서는 남자 뮤지션들은 근자감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좀 모자라도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내고 막 지르고, 왜 펑크 뮤지션 생각하면은 솔직히 노래를 잘해요, 연주를 잘해요, 그냥 막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다 잘하시는 분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코드 3개 돌리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사람들이 막 열광해. 그러면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열광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저렇게 뭐랄까 단순해 보여도 뭔가 있을 거야 라던가. 뭐 되게 날 것을 드러내는 뮤지션들은 남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일이니까. 저는 늘 일상생활에서도 자기 검열이 많고 항상 돌아보고 뭐랄까 반성하면서 바꿔나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저로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보다 조금 더 달라지는 나만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못하고 있던 것들을 뮤지션 중에 남자들이 그걸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막 모자란 걸 다 드러내는 거를. 근데 여자 뮤지션은 좀 드물어요. 그런 사람이. 제가 본 한에서는 드문데 모자란 걸 그대로 드러내거나 거칠게 드러내거나 하는 특질이 보이면 특질이 보이면 조금 날이 서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쟤 있는 체 하는 것 같은데? 라던가 저거 다 계산이야 라던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 바라왔던 어떤 면들을 다른 여자 뮤지션들에게도 똑같이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막 깠던 거죠. 속으로. 겉으로는 잘 말 못하지만. 그래서 누군가 좋아하는 뮤지션이 누구예요? 라고 물으면 여자 뮤지션 이름을 말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저의 그 높고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이후부터 이제 다르게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아까 처음부터 얘기 나왔던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 사건 이후부터 제가 느꼈던 무력감, 그 이후로 보이는 세상에 가득 찬 미소진이, 그리고 저 나쁜 사람들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 안에 그런 생각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새로운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저는 모든 여성 음악인을 응원합니다. 역차별인가요? 그리고 그들 모두 있는 그대로 있을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집에 굉장히 좀 많다 싶게 좀 얘기를 많이 써놨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을 낭독하는 것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고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견에 맞서려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응원을 받는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저에게는 좋아하는 여성 음악가가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여성 음악가 말고도 다양한 음악의 음악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무키무키 만만수, 세이스미, 투명, 이랑, 빌리 카터, 요조, 슬릭, 호아호, 오지은, 한희정의 음악을 들어주세요. 우리의 음악은 이토록 다채롭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하나의 우주인 것처럼 음악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더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으로서 이미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잊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이름을 불렀던 뮤지션들을 이렇게 뒤에 PPT 했어야 되는데, 예, 약간 그런 생각도 해서 이분들에게 그 공식 로고 같은 걸 받아서 띄워볼까, 뭐 프로필 사진 좀 받아서 띄워볼까 하다가 약간 세상의 모든 여성 뮤지션을 다 부르지 않고 이분들만 부른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청하진 못했어요. 예, 그분들이 제가 이렇게 언급한 걸 좋아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에 맞는 또 노래를 한 곡 더 부를 예정인데요. 저 시간이 좀 있어요? 말을 짧게 해갖고 노래를 더 해야겠네요. 제가 제 안의 미소진이를 발견하고 다시 보게 된 것,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렇게 높은 기준으로 저를 닥달하면서 검열하면서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했던 게 실은 성숙한 사람으로 내보이고 싶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욕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스럽고 싶고 지혜로워 보이고 싶고 일관성 있어 보이고 싶고 뭔가 부드러운 힘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그 모든 것들이 저의 지향점이지 사실 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의 저.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그것을 위해 너무 애쓰고 있다는 걸.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그렇지 않은 나도 또 그렇지 않은 여러분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만든 노래입니다. 제목은 다짐이에요. 후회하실 텐데
이제 그만 어른스러움은 그만둬버릴래. 안 된다는 말도 망설임 없이 할 거야. 철든 척하며 숨는 게 제일 싫어. 어른스러움은 그만둬버릴래. 안 된다는 말도 망설임 없이 할 거야. 철든 척하며 듣는 게 제일 싫어. 어른스러움은 그만둬버릴래. 안 된다는 말도 망설임 없이 할 거야. 괜찮은 척하며 숨는 게 제일 싫어. 너를 보내고 한 번도 마음 편한 적 없었어. 다시 만나면 앞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을래. 감사합니다. 진행 시간이 어떤가요? 한 곡 더 해도 돼요? 예, 자체 앵콜을 그러면. 아, 뭐 하지? 아니, 막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성숙한 노래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래도 할까요? 예, 그럴게요. 나무의 말 들려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어느새 이만큼 자라 제법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껏 어리숙해 많이 헤매고 흔들려 떠돌기도 했지만 라리라리라리라루루 라리라리라라루루 매일같이 다른 하루 새로운 시작 땅속에 깊이 뿌리 단단하게 내리던 어제 하늘에 가지 높이 자라 잎을 빛내는 오늘 라리라리라리라루루 라
이제는 그만 마음 놓아 내게 편안히 기대 나의 그림자에 감사합니다. 네, 시와님의 음악에 대해서 어떤 평론가는 시간을 멈추는 것 같은 음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시아님 본인께서는 나의 음악을 듣고 마음속에 그림 하나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저기 앉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심장이 지금 떨려가지고 노래를 듣다가 그 다음 말을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빠졌습니다. 근데 시아님 아까 고백하시면서 그러니까 나 이대 여자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대생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약간 나는 좀 달라라는 기분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이 혹은 미소진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행동을 뭐라 그럴까요? 제약하고 나와 다른 여성을 분리하여서 연대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여성 혐오의 작동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 에피소드도 잠깐 떠올랐는데요. 제가 15년 전부터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15년 동안 활동을 했고 공부도 쭉 해왔었는데, 그러면서도 되게 오랫동안 싸웠었던 제 안에 여성 혐오가 있거든요.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너는 남자 사주를 타고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되게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남자 사주를 타고났고, 그래서 어머니도 너 계속 공부하고 이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 자체가 매우 여성 혐오인 거죠. 왜냐하면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인 찍히고 그렇게 남성들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인식 체계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고 글 쓰고 하는 것이 남자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뭐 너는 남자 사주를 타고났다라는 식의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2015년 이후에 페미니즘이 다시 돌아오면서 뭐 여러 대중들이랑 여성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이랑 좀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아 나는 페미니스트 사주를 타고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세 분 말씀 다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 이제 세 분 앞에 모셔놓고 질문을 좀 받으면서 이야기를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실 테니까 박수로 맞아주세요. 질문 굉장히 많으시죠? 저희가 약간 시간이 오바되어서 준비된 시간 원래는 한 20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만큼은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빨리 손을 들으셔야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쪽. 네,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저기 맨 뒤에 있는 저희 마이크가 달려갈 테니까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문해 주신 분은 끝나고 저에게 오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선이라고 하고요. 먼저 세 분 모두 강연해 주신 내용 너무 마음속에 와닿는 내용이 많아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민영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쪽에서 국제 교류를 하면서요, 그걸 축제랑 공연으로 문화기획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업으로 이제 통대 다니시지만 저도 특수어 통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타국의 어린이 그림책과 우리나라의 어린이 그림책을 비교해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그 책의 타겟이 독자층이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원고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에도 다른 세대를 위해서 어린이 그림책이나 아니면 그림책을 떠나 아동 문학이나 혹은 어린이들을 기르고 있는 지금의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들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앞으로 더 활발해질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젝트나 혹은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네, 우선 질문 감사하고요. 어떤 질문이 나올까 너무 걱정됐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마침 하반기에 이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쯤이면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페미니즘 컨텐츠를 저희가 내놓을 예정이니까 만나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짧게 빨리 해야 되죠. 저 역시도 항상 저희 이 외환패가 사실 책으로 나왔지만 달력으로 나온 이유나 아니면 마그넷 같은 걸로 나온 이유가 그 글의 내용을 어른들이 이제 알겠지만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은 인물들, 여성 인물들을 접하고 자랄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트위터로 이게 인기가 많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아이를 키우시는 이제 기혼 여성 페미니스트 분께서 저희 굿즈를 구입하시고 이렇게 그 달력을 붙여놓으신 거죠, 집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말을 배우면서 그 이름들을 하나씩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그넷을 가지고 놀면서 이 언니가 뭐 드레스를, 차미리사 선생님을 이제 이 언니가 드레스를 입었어 이렇게 하면서 둘이 가지고 놀고 하는 등의 어떤 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나올 프로젝트도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은 모델을 보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더 진행할 거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두 분도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작업을 또 해줘서 좋겠는데 혹시 시연님 무슨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팬들을 좀 만나고 계신가요? 만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다음 음반 준비하고 있는데 동화책에 나온 말에 노래를 붙인 곡이 있어요. 뭐 그런 정도로 대답이 될까요? 저는 근데 공연 때 항상 아이들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계신 복지관에 가서 노래한 적도 있고 해갖고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여기 앞에 안경 쓰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 쓰신 분 많으신데요. 검은 옷 입으신 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여성 민의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시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음악을 하시는 분은 음악이 예술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분노의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종류의 차별이었던. 근데 예술하시는 분들이 차별을 드러냈을 때 효과가 되게 많잖아요. 사회 문제를 이슈화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소설이 되었던 음악이 되었던 미술이 되었던 되게 영향력이 많아서 예술하시는 분들이 예술로 어떤 운동을 좀 해나가면 이슈화하는데 정말 힘이 되겠다는 생각이 바람이 있는데 시화님은 어떤신지요? 네, 저는 말씀하신 게 정말 그런 큰 영향력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렇지만 창작물을 그렇게 도구로 쓰고 싶진 않고요. 그냥 제가 만든 음악이 그런 자리에서 의미 있게 불려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품이라고 할게요. 제가 제 것을 작품으로 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작품의 의도랄까 범위를 제가 이거다라고 내놓는 거는 조금 만드는 사람으로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다라고 하기보다 열어놓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기는 게 좋고 왜냐하면 어떻게 되지? 노래는요 들으시는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미소진이에 관한 노래 같아 라고 하면 미소진이가 맞고요. 이거는 평화를 위한 노래 같아라고 하면 평화 노래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평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소진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박근혜하고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지 않는 게 그 노래가 더 오래 불리고 오래 들리고 오랫동안 여러분들 곁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정지어서 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언제든지 그런 목적을 가진 자리에 가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답변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또다 몸담고 계시는 예술 장르의 차이도 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또 감독님께서는 사실은 다큐라는 장르를 선택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운동의 성격이 강한 다큐였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완님의 입장하고 좀 다르신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르지 않아서 다르지 않아요? 시완님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네. 저는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죠. 충분히 언제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도를 강하게 만들면 사실 그거는 이제 예술이라는 경계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프로파간다라고 이제 치부받기도 쉽고 오히려 전달하려고 했던 걸 더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뭐 저는 많이 작업을 하진 않았지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글쎄요. 그런 자리에서 어쨌든 이제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불러주면 갈 수 있고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결과물이나 또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답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평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비평을 운동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제 언어는 어려워서 네, 어떻게 대중화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 질문, 마지막 하나 두 개 정도. 네, 저기 앞에 네. 안경 쓰신 분 받고 그다음에 뒤에 손 드셨던 머리 짧으신 분까지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시완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제가 다짐을 들으면서 오늘 처음 들었는데 좀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어른스럽게 하는 거를 그만한다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 저도 여자로서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갈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 여자라서 남자보다 더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이 가장 많고 더 잘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여잔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 항상 그렇게 고민하고 자기 검열을 제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짐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지켜나가는 게 가능할지 사회에서 진짜 여자로서 그 유리천장을 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경험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 대기실에서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켰어요. 근데 내가 오늘 왜 이러나 생각을 해봤더니 다짐이란 노래 써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대기실에 와서 뭐 했냐면요. 작가님과 여기 오늘 연출하신 분이 오늘 그 강연하는 사람들 다 같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요? 내가 뭐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몰랐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저 같으면 그걸 묻지 않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었을 텐데 오히려 왜냐고 묻고 저는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하니까 보다 확실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불만 있을 일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저도 많이 신경이 쓰여요. 오늘 제가 뭐 그 얘기뿐만 아니라 에어컨이 너무 춥다. 뭐 또 뭐했지? 또 무슨 샌드위치 말고 밥을 달라. 밥을 달라. 그리고 무슨 우리 이거 영상 찍는데 촬영 동의서 봤는데 이거 용어가 틀렸다. 그래서 계속 막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제 안에 드는 의문을 해결해야 저도 버틸 수 있고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어서 오늘 하루의 경험이었지만 아마 제 평판은 나빠질지 몰라요. 근데 저로서는 마음이 되게 평온해졌어요. 그런 질문을 하고 약간 튀는 행동을 하고 하면서 거기에 오는 반응들을 보면서 이게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민이라고 하고요. 저 시완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저 공연을 주요 소비하는 관객들이 여성 관객들이 많은데 이를 지우거나 이를 혐오하는 그런 관객이나 관계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이들 지우나요? 여자 관객들을? 네, 맞아요. 그런 경우 많죠. 아마 지우는 것에는 마케팅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안 오는 남자들 불러 모으려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예, 여자들은 이미 많이 오니까 밑에 그냥 깔고 생각한다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근데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그들이 정말로 그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보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내고 그리고 더 많은 곳을 찾아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오늘 이제 강연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아니면 나왔던 질문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답변을 주시면서 한 분씩 마지막 발언을 듣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네. 옆에 계시니까 그래야 되겠네요. 자리를 이렇게 가지고 저는 일단 이 청년 포럼에 초대를 받은 것만 해도 굉장히 기뻤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고 어쨌든 청중들이 또 이 저의 이슈보다는 다른 이슈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해온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듣고 반응을 하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같이 할 수 있다면 뭔가 무엇이든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자리 좀 많았으면 좋겠고 또 다른 자리 있으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저희 얘기 재밌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선 이렇게 많이 와주실지 몰랐는데 제가 막 긴장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와주시고 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문화예술계 내에서의 성폭력이 이미 고발된 적이 있었고 어제 그제만 하더라도 또 어떤 영화계 내에서의 성폭력이 폭로가 됐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너무 연일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들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오늘 이렇게 모이면 정말 바뀌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또 한편으로 솔직하게 지울 수가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쨌거나 명확하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서로 보충해 나가고 또 그리고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결국은 믿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에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약간의 의심도 있고 또 절망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를 믿으면서 계속 앞으로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세 분의 말씀을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대기실에서는 다들 떨린다, 긴장된다 막 하시더니 여기만 서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오신 분들처럼 굉장히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쏙쏙 잘 들어왔고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네, 저는 이야기만으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떨지 잘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동안 노래 공연을 많이 했어서. 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옆에 민경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되는 게 언젠가는 큰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무언가 변화로 나타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사람이 계단식 성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최근에 느꼈거든요. 저는 항상 제자리인 것 같고 늘 이런 것 같았는데 어느 한순간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렇게 변화한다고 믿으니까 우리 지금은 그냥 계속 같은 길 걷는 것 같지만 여기 오셔서 느낀 것들 다른 사람들과 나누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올라갈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다 발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사이다 발언을 해주실 분들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저한테 명단이 안 와가지고 말씀해주실 분 오늘 한 분이신가요? 네, 사이다 발언자 이창희님 오셨나요? 네. 무대로 와주시겠어요? 네,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앉아서 살짝 떨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수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굉장히 앉아서 들어도 됐나요? 네, 이상희님도 앉아서 해주실까요? 네, 어디에서 오시는을 꼭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자기소개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19살 이창희이고요.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고 있고 고3이에요.
원래 사실 그래서 사이다의 그런 본연의 의미를 살려서 말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고 논의돼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고 앞으로도 계속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이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느낀 거, 오늘 느낀 거나 아니면 뭐 오늘 주제랑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꿈이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저는 문예창작과에 진학하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술이나 뭐 문화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근대 문학이나 현대 문학도 되게 관심이 많고 많은 글들을 읽으려고 하고 많은 영화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페미니즘을 접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하게 듣고 보고 말하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저 개인에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학교 수업 시간에도 그런 부분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문학 작품 하나를 학교에서 배울 때에도 여성은 항상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항상 절개와 지조를 지켜야 하고 남성에게 종속되고 여성은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어떤 부속품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걸 배우고 도대체 뭘 깨달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뭘 얻을 수 있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확실히 배운 건 여성 혐오는 우리 주위에 있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여성 혐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말주변이 너무 없고 너무 정신도 없고 눈도 아프고 빛이 너무 세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계속 말을 하려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끔찍한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혐오하는 방식을 배운다는 걸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듣는 음악이나 영화나 책을 통해서 배운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한 건데 그 안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화가 났어요. 사실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사회의 모든 그런 활동에 있어서 이렇게 배제시키고 억압하고 차단하고 누르고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여성을 지우려고 하는지 이해가 정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건 남성 중심의 사회 때문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정말 너무 화가 났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남자들은 행복했을까? 남자들은 이렇게 여성들을 억압하고 이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들은 행복했을까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남성들이 정말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남성들조차도 그 안에서 자신의 성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이나 이런 걸 스스로 억압하고 그런 획일화된 그런 남성의 모습에 자신을 맞추려고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두 가지는 그래서 사실 맥락에 어긋나는 말이지만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고 여성은 남성의 자위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남성은 딱딱한 나무가 아니고 남성은 울 수 있고 남성도 느낄 수 있고 남성도 욕망할 수 있고 여성도 욕망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가 된다는 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이다 발언 해주신 이창희님께 네, 봄알람에서 나온 우리에게도 계보가 있다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여성에게도 역사가 있고 계보가 있다라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작업인데요. 이창희님은 우리로서 이미 이 계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문혜창 작가를 가실 거고 글을 쓰실 거니까요. 이창이라는 고유명으로 요 다음 책 어딘가에 꼭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자리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사실 저는 페미니즘이 사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간단하고 간명하게 설명해 버린다면 사실은 페미니즘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게 페미니즘의 전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창희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문을 던지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하나의 페미니즘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10월에 또 젠더 포럼을 젠더라는 주제로 이제 청춘 포럼을 준비하고 청춘 포럼인가요? 제가 지금 너무 이창희님 말씀을 두고 막 가슴에 또 벅차 올라가지고 정신이 좀 없는데요. 포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공지가 나가는 것 유의 있게 보셨다가 관심 있으시면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카카오톡에 친구로 그러니까 친구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친구 검색창에 청년 포럼 혹은 성평등 인식을 검색하시면요. 성평등 인식 개선 프로젝트라고 하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랑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제가 오늘 버벅거릴까요? 성평등 인식 개선 프로젝트인데요. 친구를 맺어주시면 관련된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또 뵙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다양한 행사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